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로 마무리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됩니다. 단일화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려면 이번 주말 사이 단일화 협상이 끝나야 하는데요. 때문에 부산 북구 갑에서는 범야권 단일화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에게 양보하면 복당도 검토해보겠다고 제안했지만 친한계는 조폭식 정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산 기자입니다. 한동훈 무소속 후보,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한동훈입니다. 선거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잃어버린 20년을 보상받게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 정권의 폭정을 누구보다도 잘 저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이다라는 식으로 모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에는 정치공학적 문제라며 일단 거리를 뒀습니다. 아직까지는 여유로운 한 후보와 달리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복당까지 거론하며 양보를 요구하는 등 다급한 모습입니다. 박민식 후보한테 이번에는 양보하고 빨리 돌아오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일화를 박민식 후보로 하면 복당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예, 제가 이제 그거는 긍정적으로 아무튼 검토를 할 수 있다. 해볼 수 있겠죠. 네. 이런 제안을 두고 친한계에서는 선거가 불리하니 이런저런 얘기를 흘린다는 비판에 조폭식 거래 정치라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나섰습니다. 장 대표는 단일화 문제는 당원과 당의 의사를 따라야 한다면서 특히 조건이 붙는다면 더더욱 당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 조율되지 않은 단일화 제안에 대한 경고로 풀이됩니다. 투표용지 인쇄 하루 전날인 17일이 지나면 단일화가 이뤄져도 사퇴 후보 이름 옆에 따로 표시가 되지 않아 단일화 효과를 온전히 보기 어렵습니다. 카메라 기자의 낙상 사고와 관련해서 한동훈이 방송에 나가서 진행자로부터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을 이제 밝혔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한동훈 측의 입장만 본 거 말고 그렇습니다. 한동훈 이제 본인. 근데 이 아주 짧은 영상만 봐도 한동훈이의 특성이 여기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어요. 저한테는 진짜 명장면이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을 아는데 가장 잘 나타내진 짧은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그 넘어진 카메라면은 괜찮던가요? 아, 그때요? 네. 그거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막 뭐 이제 맡아도 하잖아요. 사실 근데 저는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었고 네. 그걸 몰랐어요. 완전히 뒤쪽에 있었거든요. 네.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대변인이 이렇게 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대변에 물어봤는데 뭐 한 분이 이렇게 뭐지? 저는 이런 정도 상황이었는데 괜찮냐? 그러니까 괜찮다고 해서 제가 넘어갔던 건데 네. 뭐 혹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한동훈 후보는 못 봤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제대로 그 상황을 봤는데도 못 봤으면 뭐 선거법 위반 되겠죠. 근데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자, 제가 선거법 위반. 내가 이게 제가 관점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영상을 다 봤잖아. 근데 대놓고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본 것조차도 대놓고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바로 법 이야기를 꺼내. 왜냐? 그동안에 한동훈이한테는 이 법이라는 게 나만 지켜주는 것으로 활용됐고 언제나 자신이 있거든. 자신 있다고 또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요. 아무도 법 위반 이런 얘기를 안 했거든. 바로 법 얘기하면서 나 자신 있다 얘기해. 모두가 다 본 것도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해. 아니 이게 그리고 최우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문제도 있지만 사고방식의 본질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왜 사람이 넘어졌는데 가서 일으켜 세우려거나 걱정하는 어떤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오지 않느냐 그걸 그렇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의 답변은 그게 불법이냐?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불법이라서 얘기할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넘어지면 원래 살펴보는 게 인지상정이다. 왜 안 그랬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게 불법이냐고 나랑 한번 법으로 다퉈볼래? 아니 누가 그걸 물어봤어요? 본인은 또 자신 있다잖아. 근데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한동훈 캠프 측은 여기에 대해서 모두가 일괄적으로 대응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법적 대응한다. 맞아요. 아니
아니면 아닌 거 김인 거 그걸 보는 시민들이나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거기다 대고 거기에 대해서 논하는 것 자체를 책임질 수 있냐? 법적 대응한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재갈 물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이게 너무 무섭다는 거야. 전 국민이 다 본 거고 명확한 영상이 있는데도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해버리잖아. 근데 우리가 확인하지 않은 거를 그럼 얼마나 더 이렇게 하겠냐. 이거는 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교묘하게 아니 대변인이 넘어져 있길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못 봤는데요는 또 안 되니까 뭐 대변인이 넘어져 있길래. 그러니까 내 시야에서 넘어진 기자까지는 안 보이고 예. 그 옆에 있는 대변인까지만 살짝 걸쳐서 보였다. 와 진짜 교활한 느낌이다. 아니 대변이 넘어졌어도 그냥 거기 쓱 보고 괜찮냐? 그러면서 그냥 있으니까. 아니 이게 제가 제 눈으로 봤을 때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대변인이 아니면 눈으로 물어본 거지 눈으로. 괜찮아? 그러니까 대변인이 넘어졌다도 가서 괜찮냐고 물어보고 하는 게 사람이 돌이 아닙니까? 도리보다는 자연스럽죠. 그게. 그렇죠. 근데 그걸 해명이라고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많이 긁힌 거야 지금. 본인도 제가 봤을 때는 안 뜨끔한 거야. 뜨끔해요? 뜨끔한 거지.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본인의 모습이 드러나서 커질 것 같으니까 법적 대응한다고 이렇게 엄포를 놓는 거죠. 그렇습니다. 법으로 따져보자 이러는데 아니 왜 법으로 따지냐고요. 참 대단합니다. 그럼 민심은 좀 어떻습니까? 북구가. 네, 지금 뉴스원이 한국 갤럽에 의뢰해서 나온 조사가 있는데요. 3자 있는 조사 대결에서 25번. 민주당 25번 그래프입니다. 민주당 하정우 39, 국민의힘 박민식 21, 무소속 한동훈 29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고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양자 대결을 상정해서 봤는데 하정우 박민식 대결에서는 하정우 50, 박민식 37, 하정우 한동훈은 하정우 46, 한동훈 40 격차가 이제 박민식보다는 약간 적게 나오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동훈 왜 좋아하는 건데? 아니 좀 나를 좀 설득 좀 해줘. 왜 좋아하는 거야 한동훈?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보죠. 윤희영 대표 나오셨으니까 저도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여론조사가 부산 북갑에 너무 많이 돌아가요. 너무 많이 돌아가면 유권자들도 저기가 이제 12만 단위의 유권자가 있는 이제 작은 지역구인데 거기서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사람은 되게 정해져 있을 거거든요. 여론조사 응답 안 하는 사람은 끝까지 응답을 안 해요. 네, 맞아요. 근데 하는 사람한테는 계속 돌아가. 그러면 여기가 여론의 주목을 많이 받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지지층처럼 이렇게 결집이 잘 되는 유형의 굉장히 좀 단단한 지지층 같은 경우는 훈련이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응답률이 높아지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응답을 할 수 있는 약간 좀 테스트가 된다고 할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응집도가 조금 더 강해지는 느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합치잖아요. 그러면 6대4 정도로 하정우 후보가 보수 후보들한테 밀리는 것처럼 보여요. 합치면. 보수 후보를 합치면. 단순 계산하자면. 근데 실제 유권자 집단은 그렇게 구성이 안 돼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 이제 부산 북각 같은 경우는 여론의 주목의 포인트가 보수 쪽에 많이 가 있다 보니까 보수 지지층이 조금 빨리 결집이 이루어지고 훈련이 많이 돼 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여론조사의 결과가 온전히 이제 투표장에서의 결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지지층도 이제 조금씩 활성화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네. 뭐 그런 말씀이죠. 보게 되면 이제 하정우 후보가 초반에는 30% 초중반 때 이제 나오는 조사들 많이 있었거든요. 3자 대결에서. 지금 보면 이제 40% 넘나드는 조사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민주당 지지자들 또는 진보 층들 또는 전재수 후보를 좀 좋아하는 분들의 표를 흡수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말씀 많이 드렸지만 한쪽 진영에 이제 절반 갖고 싸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이 지역에서 전재수 후보의 부산시장 선호도 하면 이제 절반이 넘어가는 조사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룸은 아직 남아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캠페인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온지 사실은 며칠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면에 이제 보수 후보들 보게 되면 어쨌든 여기도 한 50%를 둘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시소같이 이제 한 명 올라가면 내려가고 할 수밖에 없어서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두 명의 후보가 박민식 한동훈 후보가 20% 중반대 비슷한 때가 이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박민식 후보는 20% 내외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조사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도 이제 파이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파이가 한 50% 정도 또는 50% 약간 넘는 수준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그 안에서 나눠 갖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런 경우에 단일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단일화하고 싶은 사람은 상대 비판을 못 해요. 대상이 돼야 되니까. 네, 근데 또 딜레마는 뭐냐면 상대 쪽을
이렇게 이제 깎아내리지 않으면 지지율이 내려가지 않으면 자기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 딜레마 상황에 이제 빠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지금 보면 어쨌든 이제 이 전화조사라는 것들 있고 ARS 조사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ARS 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이제 좀 덜 나오고 사람 면접원이 하는 조사에서 좀 더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정치에 관심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인물에 대한 지명도를 더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높게 나오는 현상이 이제 이 조사에서도 좀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두 명의 보수 후보들 중에서는 뭐 약간의 이제 박민식 후보보다는 한동훈 후보의 지명도가 이 지역에서 지금 좀 조금씩 먹힌 부분은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언론 노출이 워낙 많아지니까. 그렇죠. 지금 네. 그리고 또 워낙 고문 혐의자가 또 이제 회장 맞다 보니까 워낙 유명해졌어. 이후에는 박민식 후보가 이제 그런 뭐 중앙당 지도부의 지원을 받아서 뒷심을 과연 이제 어느 정도 보일 것이냐 이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그 단일화를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렇게 좀 압력을 넣는 것 같던데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조광안이라고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 명이 네. 야 한동훈도 만약에 박민식한테 단일화 해주면 복당을 검토해 볼게. 요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한동훈한테 알고 보면 안 좋은 얘기입니다. 테러를 막아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 알고 계시지만 2년 후에 총선까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테러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한동훈 같은 경우는 본인은 여기서 안 되겠다 싶으면 네. 박민식한테 단일화를 해주는 게 본인한테 남는 장사예요. 왜냐? 단일화 해줬는데 박민식이 지면 박민식이 무능한 거고 네. 박민식이 이겨버리면 한동훈 때문이라고 장사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테러를 이미 조광안이가 막아버렸기 때문에 아 단일화 해주는 거는 복당하고 싶어서구나 라는 레파토리를 만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한동훈은 이제 맥스를 찍었다는 거예요. 네. 저희가 유권자가 한 12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방선거 투표율이 60%라고 따진다면 7만 명이 투표를 하는데 전재수 후보가 항상 4만 8천 표 정도를 득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정우로서는 4만 표 정도는 득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한동훈은 이미 자기의 맥스를 다 확장을 해버렸다. 그리고 한동훈이가 더 답답한 거는 하정우를 공격을 해도 하정우 사람 지지하는 분들은 절대 박민식이나 한동훈을 싫어합니다. 근데 박민식을 공격을 하자니 이게 자기한테 표현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공격할 거리도 없고 확장은 되었기 때문에 답답한 상황일 것이다. 지금 이제 그 강선미 부대변인 말씀하신 게 되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상단에 막혔다라는 얘기거든요.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은 더 끌어올려서 1등이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었어야지만 이 단일화 문제에서 이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데 2등, 3등을 박민식하고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후보 그 등록 기간이 끝나버렸잖아요.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본선거 기간 시작이거든요. 네. 그러면 후보로서의 막강한 압도적인 어떤 경쟁력을 못 보여준 상태에서 상단이 막혔고 그러고 났더니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단일화 얘기를 쓱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차피 둘이 단일화를 못하면 하정우를 못 이긴다는 게 구도상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그냥 말려주기로 들어갑니다. 지난 선거들에서도 생각해 보시면 항상 무소속 후보한테 불리한 국면으로 넘어갈 때 단일화 얘기를 거대 정상에서 꺼내거든요. 좋아. 근데 이거를 빨리 진행을 안 시켜줍니다. 말만 하고 실제로는 실무 진행을 안 해요. 좋아. 그러면서 계속 그 정당 쪽으로 빨아당기는 힘을 강화를 해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2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그때도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할 때 빨리 진행을 안 시켜주고 협상을 길게 가져가고 해줄 듯 말 듯 해가지고 결국 빨아먹어버리거든요. 좋아. 그러니까 그 부분을 노리고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슬슬 움직일 거다. 아직도 박민식 후보는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외곽에서 조금씩 때리면서 한동훈 힘 빼기를 할 거다. 네, 그 단일화 만약에 이제 논의가 있을 때 그 후보 단일화 단장은 장해찬 선생님으로 알았지? 공정하게 좀 하라고. 공정하게. 장해찬 내가 무소속 해봐서 무소속의 심정을 안다. 무소속 형이잖아. 그렇죠. 거의 전문가죠. 장해찬 선생님이 활약 좀 많이 좀 해달라 그래. 장해찬이 이번에 공개선거법으로 걸려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예요. 아니 그 페북은 너무 많이 아쉬워. 페북은 쓸 수 있으니까. 또 법적 대응 해버리니까 많이 위축돼 있더라고. 힘을 줘야 됩니다. 우리 장해찬. 장해찬 이번에 한번 하고 확 들어가. 그래 어차피 한 번은 가야 돼. 한 번 털고 가야 돼. 하정우
후보가 39%, 박민식 후보가 21%, 한동훈 후보가 29%. 사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사실 4월 말부터 5월 뭐 9일, 10일까지 진행한 이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요. 하정우 후보는 조금씩 올라서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40% 넘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이 정도면 만약에 이렇게 3자 구도로 간다면 하정우 후보 당선. 다만 박민식과 한동훈이 어떻게 되느냐. 내지는 아무 한쪽으로 보수표가 몰리느냐.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정우 후보는 지금 우리가 약간 뭐 한동훈 몰입 현상이 다 있어요. 언론이. 아, 그래요? 근데 하정우 후보는 이름이 등장했을 때부터 계속 1등이에요. 1등 자리를 한 번도 놓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1위로 가고 그렇죠. 있고 추세적으로 보면 38에서 43 사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38 이하로는 잘 안 무너지니까 하방이 한 38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등락이 굉장히 큰데 어떤 방식으로 묻느냐, 뭐 조사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등락은 있는데 어쨌든 한 25에서 29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30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렇다라고 보면 이제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서 3자로 이기려면 무조건 박민식 후보가 무너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박민식 후보도 그렇게 안 무너져요. 예를 들면 20 정도는 지금 추세적으로 보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도로 3자로 가면 굉장히 서울에서 이 한동훈이 요란했던 거에 비해서 선거 결과는 안정적인 이제 하정우 후보가 안정적인 지지율을 유지하는 걸 바탕으로 될 수 있는 추세로는 가고 있는데 아직 20여일이 남았기 때문에 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는 모르죠. 예. 그 조광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박민식 후보한테 양보를 하게 되면 복당도 검토해야 한다. 계속 아무튼 단일화에 뭔가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들이 있는데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어요. 그러려면 쫓아내지 말았어야지. 쫓아냈는데 위협이 되니까 복당시켜주면. 아니 그리고 만약에 복당시켜주니까 그럼 단일화 해줄게 하면 한동훈 입장이 사퇴하라는 얘기인데 나 같으면 그냥 당선돼서 국민의힘을 흔들러 보수 재편을 해버리지 거기 뭐하러 그 윤호겐 정당이 다시 머리 숙이고 들어가겠습니까? 저는 북값에 대해서는 한 가지의 장점과 한 가지의 리스키한 걸 말씀드리면 한 가지의 장점은 북값이 사실상 전재수 후보가 3번 낙선하고 3번 당선된 곳이에요. 철옹성입니다. 전재수에. 네. 35에서 40%의 압도적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그 기반의 전재수가 부산시장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부산발전론, 북구발전론의 가장 이니셔티브를 전재수 하정우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의 일 잘하는 수석 AI 수석이었기 때문에 저는 전재수 하정우가 전재수의 지지 기반에 플러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까지를 합친다는 것이 가장 장점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하정우 전재수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 민심이 아니 이러다가 그러니까 청와대, 의회, 뭐 사법개혁, 검찰개혁 다 이 민주당이 독주인데 영남에서까지 이렇게 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넘어가면 지방정부가 이러면 그 민주당 독주가 너무 심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여당을 좀 견제하자라고 하는 영남에서의 흐름들이 부산에도 좀 나타날 경우에 저는 그것이 가장 좀 리스키한 부분인 것 같고요. 나머지의 선거 구도나 구상에서는 지금 전재수 후보하고 하정우 후보가 어제 웬간히 초선 처음 도전하는 부산시장, 처음 도전하는 국회의원 선거인데 아주 좀 잘 싸우고 있어 선전하고 있다. 그래서 후보로는 뭐 전 손색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생각보다 진짜 하정우 후보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